8번 보겠습니다. 그 지문 하루에 한 3개 정도 나갈 수 있어, 우리가. 2개에서 3개. 그러면 금방 끝나긴 할 거야. 범위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 범위가 안 많아서. 13번까지. 13가드 짝수나? 내가 작업해 놓을게. 그래도 너 금방 끝날 거야. 그래도. 근데 내가 수업을 끝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익히는 게 사실은 더 어렵잖아. 그래서 이번에 책임쌤들하고 얘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교과서 본문 숙지하듯이 숙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나? 그 일진여고랑 충남여고 다니는 자매 얘기 안 했지. 걔네가 어 2, 3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지난 기말에 일을 찍었어. 그 내가 염치불구하고 요령이 있냐, 너네만의 요령이 있냐를 좀 물어봤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2등급까지야. 1등급은 지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요령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금하더라고. 걔네는 어떤 요령을 갖고 있는지. 그때 이제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문제 많이 안 풀었대. 걔네 문제 많이 안 풀었어. 왜냐면 내가 문제를 많이 안 줬어. 달라고도 안 했고 개념 위주로 공부한 애들이야. 그래서 개념이 그거야. 요거 내용 해석하고 내용 안에서 뭐 문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거를 강의를 녹화해 달라고 했었거든, 걔네는. 그래서 걔네만 강의 녹화해 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기말고사 때. 우리 기말고사 때 강의 녹화 아무도 안 해줬어. 그때 누구만 해줬냐면 모의고사만 녹화했어. 강의를. 그래서 걔네들은 강의 녹화한 거를 그냥 짤막짤막 하잖아. 뭐 숙제 문제 푸는 거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하면 진짜 이 본문만 나가는 거는 2, 30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서 반복해서 6번을 봤대. 문법적인 내용, 교과서, 걔는 교과서 하거든? 그러니까 교과서 문법 내용은 한 2번 정도만 보고 본문 지문 나오는 거를 그냥 그거로 또 끝냈대. 이렇게 앉아갖고 체킹 시험 보면은 다 통과가 되더래. 그래서 귀에 꽂고 다니면서 계속 듣고 계속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보고 자기네는 요령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만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그래서 딱 5세트만 내가 줬는데 그거 풀고 가서 100점 맞은 거 100점 맞았어, 100점. 그래서 그때도 진짜 일신이랑 충북여고 애들이 야, 어떻게 100점을 맞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에서 다 나와. 근데 왜 틀리냐면 둘 중에 하나야.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얘기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야. 내가 놓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첫 번째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가 다르더래. 첫 번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놓친 것도 나오고 세 번째 보니까 또 나오는데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 보니까 거기에서 힘들더라는 거야.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뭐 본인이 4번 정도 봐서 충분히 숙지됐다 하면 나는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걔는 욕심이 있으니까 6번까지 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6번까지 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강의를 계속 돌려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막 긴 거 틀어놓고 보거든? 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네도 그렇게 본대. 근데 그 대신에 강의를 놓고 그냥 부담 없이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봤대. 부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 받는 순간 귀에서 내 목소리가 쨍쨍쨍쨍 들리더라는 거야. 강의 내용이. 그럴 것 같아. 6번을 봤으면. 그래서 걔네는 이번에도 녹화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 애들 강의 녹화 해줘야겠다. 다 해줘야겠다. 내가 그래갖고 이번에 녹화하기 시작한 거야. 보던 안 보던.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 아니에요? 녹화를 해드리면. 자, 볼게요. 8번부터 봅시다. A building is an, 자, inanimate object. animate는, 잠깐만요. 자, 애니메이트라고 하면 이거는 생생한 살아 움직이는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서 그거에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야. inanimate object.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물, 물체이지만, 즉 무생물이지만 건물은 그러나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자, articulate 하면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말을 똑바로 하는,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articulate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또 in이 붙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object를 받는 거죠.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Even the simplest house, 가장 단순한 집이라 할지라도 늘
스테이트먼트는 연설이죠. 연설, 진술이죠. 그러한 말을 한대요. 연설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여전히 아직 모르겠어요. 자, one. 어떤 연설입니까? 자, one은 당연히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 연설은 어디에 표현된 연설이냐면 in brick and stone. 벽돌과 돌에 표현된 그러한 연설문이겠죠. 자, 그리고 또 나무와 유리에 표현된, 그리고 또 뭐라기보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건물이니까. 자, 그러나 no less loud and obvious. 덜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훨씬 더 목소리가 크고 훨씬 더 명확합니다. was 단어로 된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when we see a rusting trailer. 자, 녹이 쓸어가는 트레일러는 알죠? 녹이 쓸어가고 있는 트레일러를 볼 때. 자, 그 트레일러는 뭐에 둘러싸여진? 잡초와 버려진 자동차로 그러니까 둘러싸인 그러한 트레일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혹은 brand new는 뭐 신상의 이런 뜻이야. 신상의 미니 맨션 소형 저택들 with 뭐가 달린 벽이 높은 벽을 가진 이런 신상의 작은 맨션을 우리가 볼 때면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건물을 보면 느껴진다. 그 뜻이야. 자, 이러한 케이스 둘 다에서 뭐예요? 막 녹슨 잡초나 막 옆에 막 버려진 차들로 둘러싸인 막 녹슬은 트레일러는 그 캠핑카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런 트레일러. 자, 이런 거나 아니면 막 새로 신상의 그 작은 자그마한 집,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다른 액센트이긴 하지만 이것은 stay out of here. 액센트는 다르겠지만 여기에 밖에서 머물러라 뭐야? 출입 금지 이 말이죠. 들어오지 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이것은 단순히 not only죠. 단순히 물론 집뿐만이 아닙니다. 뭐가요? 자, 여기 it is that 이거 강조의 이때절이야. 그래서 강조의 이때절 잠깐만. 이거 어디 뽑아놨어. 강조의 이때절. 여기 강조 이때절 문법 내가 정리해놨거든. 문제도 기본 문제도 있고 뒤에 답도 붙여놨으니까 문법 포인트 몇 개 없는데 나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뽑아서 줄게. 그거 풀어오시고 모르겠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강조 이때절. 자, 그럼 이거 강조 이때절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야. 자,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뭐 전치사하고 뭐 부사하고 뭐 이딴 게 있어. 이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강조를 못해요. 나머지는 다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명사로 생긴 애들 있죠. 명사.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그 다음에 전치사고, 수식어구 있죠. 부사. 이런 거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요. 이리지랑 대 사이에 넣어요. 그리고 대 뒤에다가 뭘 넣어요?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목적어, 있던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대트 이해한 것은 바로 이거이다. 이거야. 그 다음 만약에 내가 그러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이 목적어를 여기에 넣어요. 그럼 여기에 뭘 쓰면 돼요? 대절에다가는? 그리고 나서 그럼 대절에다가는 뭘 쓰시겠어요? 당연히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는 못 쓰죠. 여기 썼으니까. 나머지 전치사고, 부사고 이딴 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어찌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 동사가 시제가 현재면 it is를 쓰면 되고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it was를 쓰셔야겠죠. 바로 뭐뭐이었다. 그 내용이 내가 지금 드린 프린트물에 들어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배트 이해한 것은 우리와 소통을 했던 것들은 물론 바로 뭐야? 집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집뿐만이 아니다. 나론니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자, 또 뭐예요? 나론니 다음에 버돌수가 나와야 되는데 버돌수가 생략이 돼서 그냥 안 쓰인 거야. 모든 종류의 건물들, 교회, 박물관, 학교, 병원, 식당, 사무실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여간에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우리에게 조용조용하게 말을 겁니다. 때때로 그들이 하는 연설은 의도적이야. 자, 가게,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설계될 수 있습니다. so that이 붙어 있으면 in order that과 같은 문장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즉, 그 가게나 상점이 주로 저임금이냐, 고소득의 고객이냐를 환영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집니다. 즉, 돈을 좀 못 버는 사람 타겟, 아니면 잘 버는 사람 타겟, 이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건물들은 우리에게 what 이하를 말해줍니다. 사용식 문장이고요. 자, 의문사 to 동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 의문사 동사할지야. 의문사 동사할지. 그러면 when to 동사는 언제 동사할지. how to 동사는 어떻게 동사할지. what to 동사는 어떻게, 무엇을 동사할지. 이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자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레지스터는 등록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등록시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주제가 뭐예요? 언어는 아니지만 건물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게 주제가 됩니다. 혹시 해석 다시 해주세요 하는 문장 됐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10번 질문 볼게요. 10번. 자, before the fancy high rises. 자, high rise라고 하면 고층 건물인데 앞에 fancy가 붙어서 화려한이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자, 화려한 고층 건물. 그다음에 자, financial headquarters 하면 금융본부, 관광센터. 그다음에 기념품 패들러는 행상하는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지. 그걸 행상이라고 그래. 패들이 거리에서 물건 팔다야. 원래 의미가. 그래서 패들러는 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기념품을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자, 그런 사람들이 make 수거 표현 이거 외웠죠? 동사에서 make 자신의 길 to 어디 라고 하면 뭐예요? 어디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다야. 그냥 go to 어디 하면 되는데 이딴 식으로 어렵게 쓴 거야. 그래서 어디? Battery Park City, Battery Park City로 가기 전에 화려한 고층 건물 뭐 이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 배터리 파크 시티로 가기 전에 어디 지역? 자, 세계무역센터에서 WT. 이거 세계무역센터 지번 9.11 사태 때 그 비행기 그 쌍둥이 건물 그거잖아. 파괴됐다. 그래서 자, 세계무역센터 뒤에 있는 그 지역이 was a giant frost landfill. 거대하고 frost는 총 이거거든. 총 토탈의 뜻이야. frost는 토탈 쓰레기 매립지였다. 그러면 태어나 이거 1번 문장 대체 무슨 말이야? 건물들이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가? 걸어서 가? 그 말이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이 배터리 파크 시티라는 그 상태, 얘네가 이 도시가 들어와서 그 도시 속에서 그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뜻인 거야.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는 옛날에는 얘네가 되게 후졌어, 건물이. 후졌다가 배터리 파크 시티로 그 도시가 다시 재단장이 된 거야. 네? 그렇죠. 다녀오세요. 물도 마시고 와도 돼요. 그래서 요 도시 상태로 지네가 자기네 길을 원래는 요 동네에 뭐 고층 건물도 있고 뭐도 있었어. 동네가 후졌었어. 그러다가 여기가 동네가 뭐가 된 거냐면 배터리 파크 시티라는 도시로 이름이 되면서 얘네가 이제 들어온 거지. 그전에는 텅 비었었어. 그래서 WTC 뒤에 있던 지역이 옛날에는 되게 땅도 되게 엄청 컸고 그다음에 되게 총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다가 그러다가 얘네가 이런 애들이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인 거지. 이해돼요? 예전에는 없었어. 이런 게 막 지저분하고 그런 지역이었다가 이런 건물들이 이 도시로 오기 전에잖아. 그러니까 이 도시로 왔다는 건 뭐야? 이 도시에 지어졌다는 뜻이겠지. 그죠? 그렇게 지어지기 전에 이 지역이 되게 땅덩어리도 크고 진짜 막 쓰레기 매립지였고 이랬다. 이런 뜻이야. 1982년 앙덴즈라고 하는 예술가가 decide to return. 자, return. 다시 어디로 돌려놓기로 그 매립지를 back to its 원래 원래 있었던 그 상태겠죠? 상태로 되돌려놓기로 결정했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 데니즈가 was commission은 의뢰하다예요. 의뢰하다. 그럼 의뢰를 받은 거면 수동태로 하셔야겠죠. be commissioned. 누구한테? 퍼블릭 아트 펀드라고 해서 퍼블릭 아트 재단에서 의뢰를 받았어. 뭐 하라는 의뢰를 받았어? To creat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 pieces of public work. 자, public work는 공공사업이라서 이거 다 뭐냐면 건축사업이야. 공공사업은 다 건물 짓거나
땅 도로 깔거나 길 내거나 뭐 다리 짓거나 이걸 다 공공사업이야. 다 건축사업이야. 그래서 건축사업의 가장 의미심장하고 가장 환상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공공사업이야?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까지 봤던 공공사업 중에 가장 멋진 거, 그거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 이 여자가 컨셉을 갖고 왔었어요. 이 여자의 컨셉은 not A, but B죠. 그래서 뭐 A가 아니라 B죠. 이 여자가 그 건물을 짓는 건데 컨셉은 전통적인 조형물 컨셉이 아니라 but 그럼 뭐야? 살아있는 설치품이야. 자, 근데 살아있는 설치품은 뭐냐면 이 대시 앞에 있는 인스톨레이션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을 바꿔버렸어. 더 웨이 다음에 how 생략된 거죠. 그죠? 관계부사 how는 더 웨이랑 같이 못 쓰여요. 그죠? 여기서 관계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계비사까지는 문법 설명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드릴 건데 지문을 더 읽어 나가다가 만약에 관계부사가 2번 정도 더 나온다. 그러면 만들어 드릴게요. 문법지. 자, 이게 대중이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대중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자,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데니즈가 아름다운 금으로 된 밀밭을 어디다 뒀냐면 right in the shadow. 바로 어디에 뒀다? right는 안 써도 돼. 이건 강조하려고 쓴 거야. 바로 in the shadow of the gleaming twin towers. 그 WTC 세계무역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잖아. 그래서 그 반짝이는 쌍둥이 건물의 그림자, 바로 그 그림자 안에다가, 바로 그 안에다가 예쁜 황금 밀밭을 만들어 두었대요. 자, for Whitfield. 자, 그 작품 이름이 뭐냐면 Whitfield 찍히고 a confrontation. 자, 밀밭. 이거는 confrontation은 직면이야. 자, 이거 뭐 제목은 중요하지 않잖아. 자, 이러한 작품에 있어서 매니저와 자원봉사자들이 자, removed 뭐를요? 쓰레기를 from 어디에서 다 치웠어요? 4 acres of land. 4에이커에 달하는 땅에서 쓰레기를 다 치웠어. 황금 밀밭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심었어. 뭐를요? 엠버는 황금색을 말하거든요. 노란색. 그래서 엠버색의 물결. 뭐로 물결이 지는 거야? 곡물과 자, 어탑은 어디 어디 위에라고 하는 이거 전치사예요. 어탑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 지역 위에 곡물들의 황금색 물결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밀을 심은 거야. 진짜로. 농사를 져버린 거야. 거기다가 자, after months of farming and irrigation. irrigation이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는 뭐냐? 물을 끌어오는 게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물을 끌어오는 몇 달이 지난 후에 자, 그 밀밭이 굉장히 번성하고 준비가 됐대. 뭔 준비가 돼?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뜻이겠죠? 예술가와 그녀의 함께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준비가 돼서 밀을 벤 거야. 수확을 한 거야.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야? 이 to give, 주려고 누구에게? to food banks in the city.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는 그 재단이야, 재단.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낮은 저소득층이나 거리에 사시는 분들 있죠. 홈리스 분들한테 그 푸드뱅크에서 쿠폰을 발행을 해요. 그럼 그 쿠폰을 가져가면 그 보호소에 가면 한 끼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트를 가서 그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푸드 쿠폰의 줄 밀을 수확했다. 그럼 여기서의 투 기분 앞에 있는 밀이겠죠? 밀을 수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nourishing은 또 뭘 꾸며주겠어요? 앞에 있는 수천 파운드의 밀을 꾸미는 거죠. 이 수천 파운드의 밀이 누구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겁니까? Both the minds and bodies of 뉴요커들의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 모두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됐죠? 자, 혹시 여기 해석 괜찮아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12번 빨리 보겠습니다. In government, 정치 체제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의 매일매일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서, 그럼 뭐야? 가족이나 가까운 일상을 넘어선다는 거는 뭐 회사 사람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나 그 정도죠. 그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매일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렇게 종을 익혔어. 이거를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폭넓게 이해되어지고 PP, 그다음에 확실하게 표현되어지고 PP죠. 언어를 받을 거니까. 언어는 이해되고 표현되는 거죠. 자, 확실히 이해되고 확실히 표현되고 폭넓게 이해된 언어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상호 신뢰를. 말 애매모호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상호 신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When dealing with property, 자, 누구를 다룰 때 재산,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물건과 서비스를 그냥 일상적으로 물물 교환을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with 이게 다 dealing with에 걸리는 with야. 그럴 때 개념과 묘사, 설명이죠. 개념과 설명은 need to be as 원급 비교죠.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as passable은요. as passable에서 나올 포인트는 두 개밖에 없어요. passable. 자, 1번.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는 누가 정합니까? 앞에 있는 이 동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비동사면 형용사를 쓰는 거고요. 얘가 일반 동사면 부사를 써요. 자, 요거 포인트 하나고요. 포인트 하나 또 뭐냐면 as passable을 as 주어 can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주어가 가능한 한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문법 프린트 필요할까요? 만들어 드릴까요? 그쵸? 이거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s, precise and ambiguous as 주어가 누구예요? concepts and prescriptions can이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죠? 이 주어가 얘니까. 그래서 개념과 설명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하고 ambiguous가 모호한 건데 on이 붙어서 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고의 뜻이야. 같은 말을 말만 다르게 쓴 거야. 그렇게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설명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되면 오해가 떠오른다, 오해가 생겨날 것이다. 자, 만약에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자, 거래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잠재적인 상대방과 완벽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 쳐. 얼굴 보고 얘기가 불가능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자, 뭐 상대방이 뭐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화가 말로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글자로만 하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반면에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아, 내 말이 잘 이해가 됐을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중세시대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해지죠. 왜 이때 뭐예요? 중세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돈 막 벌고 이러니까 경제적 삶은 당연히 복잡해지지. 그지? 자, 그 전에는 농사밖에 질 게 없으니까 심플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가 언급되니까 의사소통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따라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공유된 언어, 그 다음에 공유된 언어가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한 거겠지. 같은 말 한 거니까 이것이 명료한 것을 용이하게 했어. 같은 말을 하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걸 용이하게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어떤 분쟁이든 해결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도움을 주었어. 뭐? 통역의 과정을.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지? 말하는 사람이 명료하게 말을 해야 통역도 명확하게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통역을 어떻게 하냐고. 그죠? 자, 그래서 실크로드가 아마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마도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실크로드가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역가들이 언제나 인터체인지 포인트는 물물 교환하는 그 지점이죠. 그 지점에 언제나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크로드가
그 기능을 했던 게 아니겠느냐. 됐죠? 의사소통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먼저래? 언어가 먼저래. 언어가 명료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경제활동이 깔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언어가 표현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경제활동에서 되게 중요하다. 됐죠? 자, 집은 벌써 6개나 했어. 우리 이거 작은 양이 아니야. 체킹해서 어디 하나 해? 알았지? 체킹쌤하고 지지가 복된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오케이. 자, 요거 복사해서 오늘 거는 해서 올려